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한 주 쉬면서 정비를 했고요. 정비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는데 사법 논담은 건재합니다. 계속 의외로 저희가 또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오유였어요, 진짜로? 아예 아닙니다. 뭐 사법 논담이 워낙 이제 그 팬층이 두꺼워가지고, 저희가 사법 논담을 없앨 수는 없죠. 예. 뭐 손볼 데도 없고요. 다만 두 분의 마음의 자세만 가다듬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3주 만에 뵙는 건가요? 예, 그 선거가 겹쳐가지고 3주 만에 다시 그러니까요. 만나는 겁니다. 3주 안에 우리 그 천하람 변호사에게 큰일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약간 몸이 좀 안 좋았다가 예. 잘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병상련이라고. 그렇죠? 근데 아니 박지훈 변호사는 문화발 출연자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왜 안 걸려요 도대체? 그 이제 국민이 5분의 1이 걸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주위에 좀 대부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걸리냐고. 글쎄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독도새우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예. 혼자 먹지 말고 좀 공유 좀 하자니까 면역력 증강시키는 뭘 드시는데 그래요 도대체? 없습니다. 먹는 게 없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인데 이거는 방송에 좀 뚱뚱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저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맞네. 지금? 전화림 변호사가 예.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 우리 이제 박준 변호사님이 걸리시면은 우리 방송이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방송국에서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서 박준 변호사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이 수많은 PD 작가님들의 염원이 모여가지고 그럼 정리되면 이런 건강이 거잖아요. 유지되는 것 같아요. 박지훈은 하늘이 내린 방송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건재하시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빈자리도 다 이렇게 메워주시고. 아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사법 논담 이제 다시 재가동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이거 뭐부터 자, 또 어차피 지금 모든 이슈는 인수위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인수위 얘기로 오늘 한번 가봅시다. 몇 가지 지금 이제 그 사법적 쟁점이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예비비 496억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지금 그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법에 이제 법이라는 게 인수위법을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사법적으로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좀 달리 봐야 되는데 법적 의무가 아니고요.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 자체가 특히 집무실 이전 관련된 권한 자체가 현 대통령한테 몰려 있는 거지 네. 당선인한테 몰려 있지 않다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애둘러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반대로 보면 이게 뭐 사실은 우리가 법적인 의미에서 의무라는 거는 엄격한 의미의 의무는 그걸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협조 안 했을 때 법률적 의미의 페널티를 현직 대통령한테 줄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강한 의미의 그 좁은 의미의 의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인수위법이나 인수위법 시행령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 뭐 관계기관의 장도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페널티가 없지만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법에 적혀 있는 거를 보통 저희가 책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했을 때 막 어떻게 한다, 막 잡아가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저는 조금 그 이준석 대표 이 인터뷰를 우리 이제 그 시선 집중해서 하는 거 저도 들었는데 약간 좀 서글펐던 게 이게 법적 의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서로 원만하게 협조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수위의 시간인데 해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펐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뭐 예산 확보 등 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는 대로 규정이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그러면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 내용에 집무실 이전이 들어가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법적 쟁점은 이건데. 저희는 이제 사법 논담이기 때문에 법률적 얘기를 좀 드리면 정치적 부분은 빼버리고요. 인수위의 업무 범위가 법률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거기에 따르면 뭐 기본적으로는 뭐 파악을 해야 돼요. 현황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기조를 잡거나 아니면 취임 업무 준비를 하고요. 세 번째 나머지는 앞으로 있을 후보자들 검증하는 거. 그러니까 현황 파악, 인수인계 준비,
후보자들 검증 이 세 가지가 주된 업무거든요. 그거 말고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결국 그 밖의 부분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포함되냐 안 되냐가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보고 근데 이제 근데 솔직히 이게 뭐 법률적으로 과연 큰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이런 해석이라는 게 왜냐하면 민주당 그 정책이었나 어디서 민주연구원이었나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좁게 해석해가지고 여기에 대통령 직무실 이전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던데. 근데 보면 대통령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라고 하면 대통령 취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논쟁이 불필요한 게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보통은 대통령 당선인이 새롭게 직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걸 좀 폭넓게 넣어놓는 포괄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저도 논의는 그 좀 해석에서 이제 의미가 그 없는 것 밖에 대통령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무실 같은 것도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빈 건물 예를 들어 들어간다. 뭐 또 제가 이 예를 들으니까 그쪽은 싫어하시든 하는데 뭐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런 건물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뭐 저는 크게 문제는 뭐 그건 좀 달리 저렇게 매를 벌어요. 달리 볼 수는 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세청 무슨 그러니까 원래 국방부 출신이시니까 그래도 죄송합니다. 예. 국방부 맞아. 국방부 용산에 이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되니까 일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이 좀 업무 범위도 마찬가지고 비용하고 업무 범위가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업무 파악하고 준비하고 검증하는 거는 이 선례라는 비용 얘기를 나중에 할 겁니다. 선례에 따라 비용이 한 20억 정도. 이건 뭐냐면 운영 경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최소한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쪽에서 주장하는 금액 자체가 최소한 496억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초과된다 그러면 비용하고 업무를 봤을 때는 그 업무 자체가 이 인수위의 업무에 초과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차노란 변호사가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거 법률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이거는 어차피 이제 그 원활한 협조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따져야 되는 문제, 법률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가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는 공감을 하고. 근데 문제는 현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협조를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너무 큰 건이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이게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랑 이철희 정부수석 사이에 뭐 어느 정도의 교감이나 뭐 서로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 조율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아주 충분한 형태의 서로 간에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박 변호사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법률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이 정도의 예산을 현직 대통령이 예비비까지 써가지고 뭔가 하는 게 인수위 단계에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이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뭐 당연히 현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조 안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예, 법적 의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선인 쪽에서도 뭐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다. 취임하고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결국 그런 돈이 상황입니다. 필요한 거고요. 우리 법에 지금 따르면 결국은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 예비비가 법에 딱 그래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규모 자체가 또 위원회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해서 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선례라는 게 한 20억 정도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여 원 이상은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쓸 수는 있고요. 다만 496억 이제 이전 비용, 이사 비용이죠. 이사 비용 자체는 아직 국무회의에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대 이동 이런 것도 국군 통수권의 일환이거든요. 부대가 이동이 돼야 돼요. 그 부대가 지금 쉽게 볼 일이 아닌 게 어떤 뭐 그냥 단순한 어떤 직무 이동이 아니고 부대가 일로 가 그 안에 지금 제가 국방부에 오래 근무를 해가지고 조감도도 사실 그게 아닌데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군사 시설이 꽤 많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토론할 때 그 얘기 나왔어요. 뭐 너무 많고 16개 들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군사법원, 군검찰단 다 뺐더라고요. 다 그 부대예요. 한 개 부대들이거든요. 그런 거 다 빠졌고 상당한 많은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에 빈 공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이 지어놔가지고 청와대만 단독 들어가는 건 저는 조금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들어간다면 도미노식으로 밀어내기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까지는 추계가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뭐 제가 근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려면 일단은 현 정부의 대통령이 결심하고 결정을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몇몇 보도들 같은 거 보면 뭐 예를 들면 인수위나 당선인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형태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그렇죠. 얘기인 것이 국방부한테 방을 빼라라고 할 권한이나 국방부에 있는 뭐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뭐 검찰단이나 이런 걸 옮겨라라고 할 수 검찰단 안 있는 옮깁니다. 이거 옮기는데. 그래요? 아무튼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예하 부대 같은 것들도 옮겨라 마라라는 거를 명령을 내려야 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과 현직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어떤 문제들이지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되게 알겠습니다. 적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인수에 파견 나간 검찰 인사만 9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저도 못 갔는데 검찰들 많이 갔네요. 예. 뭔가 좀 약간 한이 좀 묻어 나오는 발언 같은데. 아니 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사법 논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진심이 안 느껴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수위에 이제 인수위원이 있고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명단이 뭐 어떻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일단은 현직들입니다. 다들 현직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이제 파견이 가는 거거든요. 예.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정무행정사법분과 전문위원으로 간 뭐 2분 이런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요. 보통 뭐 그 정도 당에 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예전에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청문회 준비를 해줬던 이제 좀 검찰 내에서도 윤 당선인과 좀 잘 맞고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할 분들도 많이 간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아니면서 네, 실무적으로 이제 그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사람들도 그렇죠. 수사관 5분, 실무관 1분 네. 이런 분들이 인수위에 파견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이분들이 지금 인수위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이랑 다르게 막 비서 조직이 아주 잘 돼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좀 손발을 맞춰봤던 분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하는 게 아닌가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박기동 원주지청장하고 전무권 안산지청 차장검사 또 이동균 부장검사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공교롭게도. 몇몇은 어떤 분들이요? 다 이분들이 좀 윤석열 당선인하고 친분도 있을 뿐더러 같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검이나 아니면 특히 예전에 청문회 할 때 검찰청문회 할 때 이동균 부장검사 저도 뭐 같이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장검사가 실무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준비단 했었어요. 상당히 믿음이 있는 제가 봤을 때 인수위원들 아니 전문위원 실무위원 명단 중에 일부는 예컨대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좀 뽑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이른바 그 윤핵관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뽑는 것도 지명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당선자가 직접. 딱 그 그룹들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사법개혁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공수처라든지 지금 주장하기로는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이런 부분들 좀 짜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인사까지요. 잠깐만요. 사법개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건 그 수사관 출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사 출신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수사관이 아까 많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뭐냐면 이제 조각을 해야 되니까 인사검증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인사검증에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을 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 부장검사 이상급 한 3분 정도는 좀 정책적인 역할 같은 것들을 많이 할 것 같고 뭐 검찰 뭐 사법 이런 분야.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지금 수사관 5분이랑 실무관 1분이 계시는데 실무관 한 분은 아마 좀 그냥 실무적인 역할 하실 것 같고 수사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요. 근데 이 5명 가지고 인사검증을 다 할 수 있겠느냐마는 그냥 어느 정도 그 각 사람들에 대한 뭐 기본적인 정보의 수집 뭐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뭐 인근에 있으면 인사검증팀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 맞아요. 뭐 거기 알고 크게 있는 있을 거라서 그 유명한 주진우 변호사가 팀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나 또 이제
이제 그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마 앞으로 있을 후보자 검증 그 역할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아마 뽑아넣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닌가. 제가 궁금한 게 그 수사관 출신들이 그러니까 그 인사 검증팀에 배치가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그냥 제 생각에는 거의 약간 비서 업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장 시절에 보면은 이제 뭐 한 수사관분은 총장 수행 비서셨고 나머지 분들도 총장 비서관 뭐 이런 거 위주로 했었던 분들이라고 따블 하더라고요.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 검증이 되게 중요한 업무예요. 인수위에서 하는 것 중에 앞으로 이제 뭐 장관이라든지 뭐 이제 내각을 꾸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인사 검증팀에 지금 인원을 제가 보니까 한 5명 정도, 4-5명 있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좀 뽑으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한번 그러니까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검찰 그러니까 저기요 뭐 그러니까 쥐고 뭐 안 한다라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현직 검사가 네. 민정수석실로 가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이른바 이제 통로 역할을 하면서 검찰 개입에 사실은 이제 그 주된 창고가 되어버려서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정수석실 없애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거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인수에 많이 데려갔는데 이 사람들 다시 또 청와대에 데려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말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분들 제가 봤을 때 이 인력을 할까요? 일단은 제가 뭐 저도 아직 이 내부에서 이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사 검증하는 팀은 뭐 필요는 할 거고요. 근데 청와대가 정확히 꾸려진 이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는 뭐 약간 미국식으로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정으로 만약이라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약간 비서나 수행 업무 쪽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게 탈법적으로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직서를 낸 다음에 다시 임용하는 그렇죠. 이제 거로 끝나면 비슷하게. 하면 다시 네, 뭐 그런 거 재임용되는 많았죠. 그 검사들이 지금 네. 사실은 민정수석실에 검사들이 꽤 많아요. 박기동 지청장도 아마 민정실에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갔다가 왔다 하는데 실제로 지금 검사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런 식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마 지금 민정실을 폐지하기로 이제 한 이상 민정실에는 못 넣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식으로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 검증 업무를 저는 뭐 다른 인사 파트에서 하겠죠. 하겠는데 이 민정수석실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저는 다른 쪽에는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뽑아놨는 거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잘 이분들이 뭐 모릅니다. 아주 하지만, 중요한 네.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는 솔직히 높지는 않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점검은 예.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좀 짚어본 걸로 하고요. 권성동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 김호수 총장 거취를 결정하라고 해갖고 평지의 풍파가 일어났다. 난리가 났어요. 역시 예. 시선 집중해서 또 뭐 화제 발언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일단은 좀 이제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 이 발언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사실 저도 그 들었었는데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그 후로는 권성동 의원도 말씀은 좀 자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 때마다 좀 문제가 자꾸 되니까 네. 아마 인수위 차원에서 좀 그만해라 이런 거 했던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의 그러니까 지금 선수가 좀 사선인가요? 사선 의원이죠. 아니 정치 내고 놓으면 이 발언을 하면 어떤 파장이 일으킬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렇죠. 그렇게는 볼 수 없죠. 권성동 의원이 다 했던 거예요. MB 사면 문제도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것 말하면서 딜 비슷하게 김경수 지사 100%라고 했죠. 이 얘기도 권성동 의원이 했고 저는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른바 시중에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측근이다. 어느 정도 그 의견을 미리 좀 던져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보고 좀 심각해졌잖아요. 사실 MB 사면도 그것 때문에 해동이 깨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심각해졌고 또 지금 이것도 김호수 총장이 그 말 듣고 그냥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막 할 정도로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입장문을 내놓죠. 그러니까 저는 한번 던져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뭐 그 파장을 뭐 모르고 했다기 뭐 실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한번 던져봤는데 아니다 싶으니까 지금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싶어요. 이거는 저는 글쎄요. 저는 당선인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저는 그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던 걸로 저 기억나는데
이거는 저는 약간 저희 지지층을 향한 발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호수 총장에 대한 평가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별로. 그렇겠죠. 예, 예. 뭐 제대로 수사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불만이 굉장히 높고 그런 불만들이 당내에서도 공유가 많이 되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저는 당선인과의 교감 없이도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사실은 그 이후에는 뭐 실제로 윤석열 총장도 쫓아내려고 했는데 버티다가 대선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괜히 무리하게 더 밀어붙이면은 이러다가 김호수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무리하게 뭘 하거나 근데 하지는 지금 못할 두 분이 이제 그 공통되게 분석하는 것은 일단 여론 반응을 떠보기 위한 치고 빠지기. 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도 뭐 일단 그런 게 두 분 아니죠. 거기까지는 이제 그 의견 통일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다중 포석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윤석열 그 당선인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너 나가 못해요. 하기 못하죠. 쉽지 않을 것이다. 않죠.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줄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군기 잡는 차원 내지 길들이기 차원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포석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개 뭐- 다라고 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약간의 그런 건 네. 있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내년 6월까지예요. 이거 내년 5월 말까지죠. 5월 6월 1일 날 1년 정도 취임했으니까 잡히는 거죠, 5월 임기가. 31일까지예요. 네. 마지막 날까지니까. 그래 따지면 1년이니까 되게 큰 기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취임하고 1년간 예컨대 뭐 그게 사정 정국으로 갈지 그거는 뭐 얘기는 안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당선자가 대통령 됐을 때 가장 힘 있는 시절에 총장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검찰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 김호수 총장이 처음 1년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검찰, 수사 이런 게 대통령의 업무 영역에서 정말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김호수 총장이 있으면 암만 그래도 너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당선인이 그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격적인 사정 정국 막 이런 걸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안 예. 네. 그렇다고 하면 처음 1년은 저는 뭐 저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게 막 그런 적폐청산, 막 검찰개혁 막 이런 걸로 또 너무 낭비하지 않고 그냥 생산적인 걸 근데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강골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김호수 총장은 무색무취입니까 뭡니까 캐릭터가? 저도 이분이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아니, 문객이 이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무색무취라고 한다면 뭐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뭐 총장 자녀임기 보장에도 뭐 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 뭐 성남 FC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내부 저도 뭐 구체적인 사건을 지금 이제 들 건 아니지만 네. 김호수 총장이 약간 어찌 보면 뭐 강단이 있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모든 거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결국 성과가 안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원시원하게 마음에 들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누굴 평가하기가 조금 네. 그렇긴 한데요. 저희 같은 뭐 저도 법조계 맞아요, 선배 저도. 분이신데 네. 아, 예. 까마득한 분인데. 이제 딱 눈에 띄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정말 눈에 띄는 거니까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군데 올라갔던 분이거든요. 아, 5군데 다 올라가 감사위원 한 뭐 9개 정도 됐어요. 9개 정도 최다 올라갔던 노미네이트. 분이에요. 진짜요? 예. 감사원 말고도?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진짜 최다 네. 노미네이트가 됐던. 그러니까 그러면 후보로. 아주 여기서 이제 그 적확한 단어가 선택이 되는 그래서- 무난한 분.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기 뭐한데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죄송한 최근에 얘기지만, 근데 이제 뭐냐면 일부 언론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김호수 총장이 법무부의 그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을 했다. 그래서 돌아선 거 아니냐? 아니요. 저 고맙죠. 그거 해주면 아니 그건 돌아선 게 아니라 검찰총장 입장 그게 누구라도 당연히 오케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총장 불감청 입장이면. 고소원 아닙니까? 아니, 그거? 당연하죠. 자기가 제일 하기 좋은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통제받지 않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아니, 된 뭐 아무런 통제를 받지까지 않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정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이러는 굳이. 거.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자체 예산 편성도 당연히 검찰 좋은 입장에서 거고요. 수건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야 뭐 친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라서 뭐 본인 조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근데 뭐 돌아선 거 아니냐 그러고. 야 정말 참 그래서 그렇다. 쉽게 과다한 해석이죠. 저는 그거는. 이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 쉽게 뭐 물러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저는 무난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이제 사실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 지금 다 본인이 이제 예컨대 더 이상 버틸 수 없거나 뭐 문제가 돼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는 저는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저희 국민의힘 진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최다 노미네이트 되셨던 분이니까 조금 너무 그 친여 성향, 아니 이제는 친야라고 해야 되냐 뭐 이름도 헷갈리는데 아직은 여입니다. 아직은 친여 성향이 강하신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많아서 뭐 서로 평가가 그러면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김은수 총장의 거취보다는 7월에 있게 될 검찰 인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했던 검찰통 검사 대통령이기 때문에 굳이 검찰총장 뭐 누구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지검장 그러니까 현 그렇죠. 야전 사령관들이 지검장들이거든요. 대검 부장 들어오고 그렇죠. 지검장 오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검사장급들이 네. 그 사람 인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그거 다 관여하진 않겠지만 제일 중요한 보직은 저는 한 3개 정도로 보거든요.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수원지검장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또 성남 관할 성남- 이재명 전 후보 그리고 관련 되게 크기도 하고 네. 경기도에 큰 사건들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남부지검장, 여의도나 뭐 증권 관련된 그 3개 정도의 어떤 검사장 인사가 그러면 되게 중요하다고 보죠. 천기 누설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검사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한동훈 검사가 어디 가냐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당연한 거 아니냐. 윤석열 그 당선자인하고 그 관계 봤을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수원지검장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자신 있게 해서.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어서 제가 좀- 뭘 알겠습니까? 친분 관계도 전혀 없고. 제가 만약 제가 인사를 보면 너무 핵심에는 안 가지만 지금 사실 한직 도른 건 사실이거든요. 복귀는 시킬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봤을 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한직인데 한직 아닌 곳이 수원지검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되게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이재명 전 후보 그렇죠. 연관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한동훈 검사장 가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색깔이 뚜렷해지죠. 그렇지만 서울지검, 중앙지검장과 수원지검장 비교가 또 되는 거거든요. 남부지검이 있다. 남부지검. 남부지검도 있고요. 네, 저도 차라리 보낸다면 남부지검이 좋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여의도 저승사다 이미지가 차라리 낫지. 소통이니까. 왜냐하면 수원 보낸다 그러면 뭐 이재명 고문 잡으러 보내냐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거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정말로 한동훈 검사장한테 정권을 주고 싶으면 욕을 먹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을 보내는 게 낫지. 저는 수원 보내는 거는 너무 정치보복 느낌이 나가지고 좀 별로라고. 이거 검증하려면 일단 사분 논다면 7월까지는 가야 돼요. 뭐 하여튼 저는 복귀는 할 것이다. 예. 지검장으로 복귀는 할 것인데 일선으로 복귀는 할 것인데 저는 제가 수원지검장 예를 든 거는 뭐냐면 중앙지검장이 아니다라는 예를 들면서 그냥 하나 예를 든 거고요. 중앙지검장에 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역시 모든 건 다 부메랑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 할 때 보면 그 윤석열 후보의 인사 의견 무시하고 그냥 솔직히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례가 있으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김호수 총장이 자리 지키고 앉아 있어봐야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뭐 근데 다 돌고 도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 입장은 지금까지는 예. 한동훈 검사장은 그 현 정부에서 본인이 핍박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밀려서 그만둘 수는 없다라는 그 생각은 뭐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대선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나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과 억측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방지하고 당선인의 앞길을 위해서 나는 옷을 벗겠다. 이럴 가능성 없다고 보죠. 그럴 생각 없어. 지금까지 버틴 게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그래서 예. 그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민주당이나 이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게 더 최악인 거거든요. 더 재수 없어 보인다. 약간 아니, 그런 그런 느낌. 말이 아니고요. 예. 만약 하게 된다면 정치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거의 정치 참여 선언이죠. 사실.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저는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돌아서 법무부 장관이나 등등도 가능한 거거든요. 음. 그 저는 그게 큰 결단이고 크게 봤을 때는 그게 저는 한동훈 검사한테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 조직에 가면 그 끝을 밟고 싶거든요. 도장을 찍고 싶거든요. 그 도장은 검찰총장이에요. 쭉쭉쭉 올라가 이때까지 이렇게 막 핍박받고 참았는데 마지막 와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우리 박준 변호사 법무감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더라고요.
지금 박준 변호사님 법무감까지 하셨으면 우리 수많은 방송가의 공백은 어떡합니까 지금? 그리고 워낙 예.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평정이라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실제로도 무슨 또 변호사는 겸손의 이 말씀. 자기 고백, 얼마나 용기 있어. 그러지 우리 박준 변호사 하늘이 내린 방송인이. 그럼요. 방송을 지켜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대선 이후에 검찰 분위기는 좀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어떤데? 저도 뭐 그냥 저희 이제 동기나 뭐 제가 뭐 다를 들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은 그냥 무르듯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형사 검사들은 일에 치여서 일하고 있고 뭐 개인적인 취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누가 되면 좋겠다. 근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이제 소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금 당선인하고 관계가 있는데 한직으로 밀려났던 이제 검사들. 뭐 부장이나 뭐 지검장이나 차장 검사들 꽤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옷을 벗어가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복귀라든지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누구를 복수 삼아서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검찰 얘기 또 법무장관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누가 법무장관이 될지 이것도 이제 관심사인데 뭐 현실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비검찰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튼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인은 안 쓴다라는 기조 아닌가요? 약간 그렇죠. 여기는 네. 무조건 검사 출신이 검찰총장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봐야 되겠죠. 매우 높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짧고 굵게 그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 행보인데요. 이재명 전 후보 관련 수사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찰은 생각보다 많이 나서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뭐 대장동 사건은 지금 이미 기소돼서 흘러가고 있고 뭐 추가 조사가 글쎄요 뭐 핵심적인 진술이 나오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이 먼저 그걸 막 파거나 할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일단 당장은 대장동. 네 대장동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뭐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은 보면 지금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게 검찰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일단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횡령이나 배임 액수나 이런 것들이. 경찰이 수사 개시했다 보도는 그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짧게 말씀드리면 경찰이 오히려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예. 예, 느낌이. 네. 그러면 주가 조작 사건은요? 그런 것들은 글쎄요, 근데 소환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 여기 있구나. 네, 여기서 또 소환 전문가시니까. 이거 아닙니다. 예. 저 할 말이 없습니다. 1년 동안 틀렸기 때문에. 아무튼 이재명 전 후보 관련 수사,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저는 당선인이 대통령 이제 하면서 뜻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쉽진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드러난 게 아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걸 갑자기 한다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나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계속으로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게 지지도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도 지금 있고 계속 이게 시험대들이 계속 있거든요. 인사청문회도 있고 그래서 몰라 그냥 막 운영할 것 같으면 하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 듭니다. 대선 전후로 해서 사실은 뭐 여의도를 중심으로 뭐 사정설 얘기도 돌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막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네. 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네.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령 윤석열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 취임해서 정말로 본인은 검찰에 일체 오더 내린 적도 없고 내릴 생각도 없는데 검찰의 어떤 특정 수사라는데 이게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게 구조. 되게 부담스러운 그게 제일 부분이죠. 부담스러운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충성심을 발휘하든지 네. 어쨌든 간에 뭐 또 발견되는 걸 갖고 그거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뭉개면 그것도 또 범죄니까. 근데 그게 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맞아. 그렇죠. 정치적으로 다 해석이 돼 버립니다. 세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상상력이긴 하지만 결국은 전국 자체가 안 돼요. 만약에 사정정국이 그게 뭐 발동하려고 발동한 게 발동된 상황이라 그러면 장관 한 명도 인사청문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예산 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이제 당선이 대통령 됐을 때 그게 제일 문제점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네,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자기가 관여 안 해도 모두가 다 관여한 다 것처럼 관여했을 생각할 거라고 믿을 거니까.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게 가장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집권 초기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요. 네. 제가 봐도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정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고 대통령도 정신 없을 텐데 검찰한테 감나라 배나라 막 디테일하게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거라서 그거를 뚫고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바로 부분인 것 그렇기 같습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느냐가 더 이제 매우 중요하죠.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예. 있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챙겨도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 방향 사실은 뭐 거의 그러니까 중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몰린다고 그거 다 있다고 전제한다면. 봐야 되겠죠. 예. 뭐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현재로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초미에 하니까 뭔가 추미애 장관이 떠오르네요. 아, 그거 좀 괜히 뭐 아재 개그야 그거. 죄송합니다. 아마 쉬고 너무 계시는 분들 오랜만에 자꾸. 와가지고. 아, 뭐 선거도 나갈 수 있어, 지방선거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분 3주 만에 이불 푸니까 되게 좀 뭐 즐거우셨습니까 두 분은? 뭐 저는 뭐 재밌어요. 법률 얘기만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그래도 말이 좀 되는 편이라서 네. 좀 너무 좋아해 천하람 변호사도. 아, 제가 너무 또 경박하게 웃었네요. 또 그 저도 말이 된다는 게 좋아합니다. 뭐냐면 예. 같은 사투리를 좀 써서 좋다 이 말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사실은 대구 사투리를 지금 벗어야 되는데 자꾸 박 변호사님이랑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늘고 있어요 오히려. 짤짤이도 여러 번 불려나갔더만 보니까. 아, 저 사실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입니다. 예. 이거 정실 캐스팅 아니에요? 정실 캐스팅. 아이 그게 아니고 둘이 합이 좋으니까 제작진이 계속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법논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